최근 50대 늦가기 여성 과학자가 과학기술계에 신선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. 2017년 연구 성과 세계 상위 1% 연구자에 선정된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네, 하지만 연구 성과보다 더 이목을 끄는 건 박은정 교수의 인생 역경 극복기입니다. 흑수저, 주부, 계약직 등의 악조건에도 유리천장을 깬 일병 경단녀 박사 박은정 교수를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세계 상위 1% 연구자에 선정이 되셨는데 이게 또 2년 연속이고 소감 한마디 부탁을 드립니다. 처음 여기 선정됐다고 그러면서 시상식에 참여하겠냐고 얘기를 하셨을 때 예. 저기 이제 거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워낙 저명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라 보니까 예.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? 오히려 되게 걱정을 했어요. 그래서 예. 막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땐 참 괜찮은 추억거리 하나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예. 가게 됐습니다. 그런데 어쩌다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. 저로서는 너무너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고 뭐랄까 표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기사에서 접했을 때는 카이스트에서 그러니까 네. 하시고 싶으신 만큼 연구만 할 수 있는 교수직을 제안을 받으셨는데도 경희대학교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사실 그 시상식장에서 예. 아마 저처럼 이렇게 그 연구 교수 일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, 예. 그러니까 어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면서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, 네. 사실은 그 시상식장에서 그 수상자분들 중에서 경희대 교수님이 계셨어요. 예. 근데 그 경희대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제 그 수상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CV를 한번 보내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예. 그런데 워낙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제가 CV를 안 보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그 인터뷰 끝내고 한 1시간 있으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전화를 주신 거예요. 예. 경희대 누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특채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혹시 만나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자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선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. 이게 전화를 받는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. 눈물이 많이 나셨군요. 가슴은 뛰고 예. 막 쏟아지는 거예요. 근데 네.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. 근데 분명히 나중에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장소하고 그거 결정해서 보내주시겠다, 문자로 보내주시겠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그러고는 끊었는데 예. 몇 시라고 했던 건지 어쩐 건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다시 논문을 쓰려는데도 논문 글자도 안 보이고 그냥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옆에 사람들이 알까 봐 입을 딱 가리고는 막 울었는데 아마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다 내려놓고 이제 퇴직 준비하고 있다. 예. 네, 난 잘하고 있다.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아마 내재된 그 뭔가가 있었나 봐요. 그게 그냥 복받쳐 오른 그 서름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, 아마.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니까 다른 어떤 이제 사실 연구자들한테 기기나 설비나 뭐 이런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. 예. 그런데 네. 그 마음이 씻겨져서 그런지 그 다음 얘기는 사실 솔직히 좀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냥 그래 내 서름 씻어주신 분 따르고 물론 조건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예. 내가 어떤 자리로 어떻게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 그분 그냥 한번 따라보자. 그게 답인 것 같다. 예, 마음으로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네. 지금 교수님 이야기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보니까 저까지 정말 마음이 짠해져 오는데 예.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연구를 하신 끝에 인정을 받으신 거잖아요. 그동안 좀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네.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제가 앞서서 사실 소개를 드렸거든요. 이 수식어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? 사실 되게 센 단어 같이 느껴져요. 근데 센 사람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데 부드럽고 예. 자상한 사람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
어쨌든 이런 말들이를 저의 수식어가 돼서라도 지금 현재 뭔가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지금 불안하면서도 그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수 있다면 네.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 아마 시청자분들이 네. 이제 좀 궁금해지실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. 어떤 연구를 했길래 지금 이렇게 2년 연속 네. 1위 자리를 할 수 있었을까? 상위 1%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? 네. 간단하게 설명을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제가 한 연구는 나노 독성학 그리고 면역 독성학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지금 아마 은나노 세탁기, 은나노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예. 은나노고요.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 예. 티타늄 나노 파티클 들어가 있거든요. 예. 립스틱도 마찬가지고 아이섀도우 갈색 아이섀도우에는 철 아이언 나노 파티클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안전한지에 대한 사실 검증이 아직은 확실하게 100% 안 돼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면역 독성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.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그 나노 입자가 분해가 안 되고 막 세포 안으로 막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면역 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면역 기능이 어떻게 망가진다면 이거는 대체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예.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. 나는 요건 괜찮을 것 같다.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바르고 있는데 내가 빨리 해서 요걸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어떤 확신, 그런 것들을 좀 드릴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. 네, 지금 알겠습니다. 화장품을 좀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. 잘. 근데 지금은 사실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계시지만 네. 평소에는 그 연고 때문에 또 화장을 못 하신다고 들었어요. 맞나요? 원래 화장하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안 않고요. 화장을 하면 일단은 뭔가 좀 화장할 시간에 저는 차라리 잠을 좀 자고 싶었습니다. 잠이 많이 부족하셨나 봅니다. 네, 거의 이제 그리고 제가 워낙 실험을 하면서 막 2박 3일, 3박 4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그 씻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예. 1분도 못 자는데 어떻게 씻을 시간이 있었겠어요. 그러니까 씻지 못하기 때문에 더 화장이나 기타 등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네. 그 한 분야에 최고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한 분야에 어쨌든 이 정도까지 가시려면 정말 거기에 몰두해서 그것만 신경 쓰고 매진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결혼하시고 출산하시고 임신 준비 기간, 임신 기간, 육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.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힘드셨는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올리기식으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할 겁니다. 네, 엄마의 역할, 네. 아내의 역할, 네, 그거를 못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예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은 했고 정말 잘해내고 싶었고 그렇지만 저 혼자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저희 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편도 그렇고 너무 많은 희생을 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또 네. 그 석사 학위 끝내시고 8년 만에 박사를 네. 다시 하게 되면서 네. 남편분이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때 좀 심정도 어떠셨을지. 지금 같은 여쭤봐도 맥락인데요.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님이 식도암을 앓으시고 저는 이제 좀 안정이 됐다 싶어서 가정도 그렇고 아기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다시 아버님이 중풍 치매가 되셨어요. 그러니까 그때 신랑이 그러더라고요. 너 지금 그만두면 못한다. 이제 다시는 못 시작한다. 근데
해도 되겠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. 네. 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이게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때는.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서 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번엔 내가 할게 그러고는 너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. 너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고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제가 사실 아들 뒷바라지를 전혀 못했거든요. 오히려 네. 아들이 제 뒷바라지를 한 상황이라서 네, 미안하고 그렇습니다. 저희가 감히 어떻게 그 힘들었던 시간을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눈물이 고이시고 상당히 좀 감정이 많이 이렇게 복잡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마 비슷한 입장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. 꿈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유지를 하고 싶었으나 출산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의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?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제 그때는 두려웠고 다시는 시작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. 그거는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단 5년을 하나 자기가 어느 정도 미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하는 거 쉬고 있는 시간들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땐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노벨 평화상을 수상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.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? 감히. 목표를 한번 말씀을 좀 네. 해주시죠. 지금 이번에 이런 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. 특히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인터뷰해서 뭐 기사거리나 될까요?라고 할 정도로 저기 했었는데 주저했었는데 저를 인터뷰를 해주시고 또 거기 그런 것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시고 저한테 응원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또 오늘 날짜로 발령도 받고 네. 예. 근데 제가 저를 믿고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그분들에게 뭘로 갚을까는 아마 그것이 아닐까.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즐기고 좋아서 했던 이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혹시라도 예,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안 버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거든요. 예. 지금까지는 연구 환경이나 진짜 저 혼자서 막 다 아무리 궁금해도 제가 밤새고 저 혼자서 해야 되는 그 속도였다면 예. 앞으로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거와 정규직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갭이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셨고 그 날개를 달아주신 수많은 분들의 그 응원을 받아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교수님 이 인터뷰 들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정말 희망을 얻고 자신의 꿈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교수님 꿈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저희 한번 가져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박은정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